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재께 두 번째 이 대상사와 육효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재께는 바로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의 모습 그 자체가 기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의 철학이나 노장 철학 또 유교 철학이 근본 바탕에 깔고 있는 가장 큰 틀이 뭐냐면 그거는 이 시중과 적중이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 순간에 가장 이 적중인데 이 적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적중할 수 있는 삶을 갖다가 잘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의 삶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시중과 적중은 사람들 다 다른 거죠. 말씀드렸듯이 음악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음악에 대한 연주, 연습을 하는 거고 야구나 축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야구나 축구에 대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시중임에서 적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그거는 바로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은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께가 지금 현재 던지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어요. 이게 기재는 이 정점이 이미 이루어진 정점인데 이 정점 속에서 미제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이 정점인데 이 정점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유지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괴사와 도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미제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해서 그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 건데 그 건강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현재 삶을 더 좋게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기재께가 갖고 있는 삶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 기재이치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현재를 직관하면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대상서부터 하겠습니다. 물이 불위에서, 자, 물이 불위에 있는 이 상이 아까 했지만 모든 생명의 근본입니다. 사람도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100km 올라가서 이 머리를 시원하게 물 이렇게 시원하게 이 냉한 것이도 수는 냉한 것이고 화는 뜨거운 것인데 사람이 물이 발바닥 용천에서 올라오는 기온이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를 시원하게 식혀주면 그 수기를 타고 그 100회 하늘로부터 100회 뜨거운 기온이 수기를 타고 가슴 동맥이죠. 인맥을 타고 올라가면 동맥을 타고 올라가면 그 화기가 인맥을 타고 배를 내려가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긴장이 되면 어깨가 굳어가지고 몸에 수기가 발바닥 수기가 100kg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띵해지면서 그냥 막 산만한 거죠. 그러다면 배는 냉해져요. 화기 없어서 차가워진다는 거죠. 수승화학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승화학이.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을 때 밥도 솥에 밥도 물이 위에 있어야만이 그걸 끓여가지고 밥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현상이 유지되는 모습이 수승화학을 이었다는 거예요. 수승화가 화려한 어디 꽃이 피는 것도 그 꽃이 뭐냐면 바로 뿌리에서 했던 수기를 뽑아 올라가 피우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화기를 받아서 화려하게 만드는 거고 수승화가. 그러니까 물이 바로 불에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생명의 존재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재. 그러니까 기재는 바로 모든 생명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 발휘하고 있는 그 현상의 모습이 기재라는 겁니다. 바로.
군자는 이 써있다. 이 이치를 보고서 써있다. 군자는 이 이치를 보고서 이 이치를 깨달았어. 뭐냐면 요게 이제 요게 기재에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사환 예방지한 거예요. 이 환자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인간은 시중인데 시중일 때 적중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인데 이 현재인데 지금 여기죠. 바로 지금 여기를 뚫고 나가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뚫고 나가는 이게 뚫고 나가는 게 미래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환이죠. 환은 어떤 사건, 미래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환자예요. 생각할 환자, 근심 환자죠. 사람은 누구든지 환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환이 너무 심하면 스트레스 너무 심하면 병이 드는 거죠. 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취욕을 깨서 성취욕을. 뭘 하나씩 뚫어가면서 이렇게 성취욕을. 그런데 환을 못 뚫어가지고 괴로워할 때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병이 3가지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날 때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그 3가지의 병이 결국 뭐냐면, 그 질과 있고 병이 있고 환이 있는데, 이 환이란 있고, 그 다음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있죠. 이 병은 이게 불화거든, 불화. 그러니까 이 병이란 것은 뭐냐면 요즘은 바이러스 병.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병. 그건 막 감기 같은 바이러스 병. 이게 병이에요, 병. 질은 뭐냐면 요 가운데 화살이죠, 여기 화살. 그러니까 도구나 떨어져서 다치거나 병기에 다치거나 그래서 외상을 통해 다치는 것은 질이에요, 질. 이건 질이야, 질. 이건 병이고. 봐주세요. 환은 뭐냐면 스트레스. 사람은 누구나 환 속에 사는 겁니다, 환 속에.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선택해야 되거든.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에 뚫고 나가야 되니까,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자연적 환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뚫고 나가는 사람은 미래를 달려가는 사람이죠. 못 뚫고 나가면 이것서 벽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이 스트레스 벽이 거의 60, 70%라는 겁니다. 이 환의 병이. 모든 암은 여기서 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기재께는 이 순간에 사람이 이 이치를 보고서 마치 꽃이 물을 갖다 끌어올려서 꽃을 피우듯이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환. 그러니까 뭔가 풀어낼 거. 이 지금 수승화학이 되는데 뭔가 풀어낼 때 사환은 뭐냐? 그 미래에 대한 사고로 계속 근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밝은 미래가 되고 내인들 소중한 미래가 되는지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환이에요, 사환. 그게 바로 수승화학에 대해서 밥을 맛있게 하든지 뭐 죽을 맛있게 하든지 빵을 맛있게 하든지 전부 다 이게 사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사환을. 사환을 잘하기 때문에 맛있는 밥이 되고 맛있는 떡이 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환을 잘해가지고 미리 했자. 미리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미리 그 뒤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게 방지죠. 그래 되면 기재의 상황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도가 펼쳐진 이 상태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미래를 궁리해서 이 마치 하나의 역결도 쭉 뚫어놔가지고 그 적중하는 시중의 삶으로 뚫어놔가지고 그래서 미래에 펼쳐질 다양한 방해 요인을 전부 다 거부하고 방해했을 때야만이 이 기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기재가 바로 지금 여기의 모습을 확실히 알고 있죠. 기재는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갖다가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을 근심하면서 사고를 해가지고 환을 뚫을 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쫙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좀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고 쫙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방제예요. 방지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거든. 그걸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사람이 방에 앉아 공부하는데 쉽게 해서 뭐 졸렸기도 하고 TV도 봐도 친구와 놀러 가자기도 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잘라내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예방제. 그래야만이 기재인 이 상태에서 수승화강하면서 자기만의 꽃을 피우듯이 자기만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순간에. 그래서 기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다. 지금 현재 펼쳐진 삶이는 너나 펼치는 상황이 기재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기재의 상황 속에서 자기만이 가야 될 삶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그 큰 길을 갖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수승화강인 수와 기재계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접시안에 말했듯이 바로 기재가 바로 이 순간에 각자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야말로 그 사람한테 가장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미 다 자기한테 이미 다 이룬 거거든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눈앞에. 이미 자기 눈앞에 도판, 이게 기재가. 각자 지금 이 눈앞에.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사환을 통해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걸 염려하고 생각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 상활, 수재 띄우고 화상이 기재니,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기재니,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사환이 띄우고 예 띄우고 방기라. 끊임없이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그걸 생각해야 돼. 즉, 몰입을 해야 돼, 몰입. 환을 생각한다는 것은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상 참수처럼. 몰입을 해야만이 되거든, 사환. 그래서, 미리 했자. 미리 방지를 해야 돼. 다양한 잡념들 없애는 거죠. 방해거리 없앤다는 건 잡념들 없애는 거죠. 집중을 해야만이 미래가 정확히 보일 테니까. 이것도 명상 참수 통하는 거지, 결국. 방지는 구질구질한 잡념들을 전부 잘라내고 몰입해야 되는 겁니다. 딱, 자기 미래에. 그러면은, 기재의 이 상황을 갖다가 확실히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를 볼게. 수화 띄우고 기교하여 수화가 이미 사기여서 각득 띄우고 기용이라. 각각 그 쓰임새. 자, 수는 불을 만나야 되고 불은 물을 만나야 돼. 그래서 위 기재야. 기재가 돼야. 기재께는 수화가 같이 한몸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시당 띄우고 기재면 때가 마땅히 기재면 때는 지금이죠, 지금. 지금 이때가 마땅히 기재면, 그 똑같은 말, 아까 눈앞 펼치는 게 바로 기재였고, 지금 마땅히 기재면은, 유려 띄우고, 화내지 띄우고 생기라. 화내가 생겨나, 오직, 강조법이, 오직, 근심거리와 해야 되는 것, 생겨날 것을 갖다가 헤아려야 돼.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걸 헤아리는 방법이 몰입이 돼, 몰입.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고 띄우고 사이 띄우고 여명이라. 그래서 생각을 해서 미리 방지를 해야 돼. 이거는 몰입해야만 가능하죠. 몰입.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사 띄우고 부지어 띄우고 환이라. 그래서 하여금 이런 상태로 하여금 즉 미래로 하여금 똑같은 거지. 그 환에 근심거리에 이르지 않게 해야 돼. 뚫지 못하는 거죠. 부지어 환은 뭐냐면 그 환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 뚫어 나가야 돼. 뚫지 못하는 게 환을 딱 뚫어야 뚫지 못하게 두는 거예요. 부지의 환은 딱 해안을 열어야죠. 논어에서 보면은 잘 쓰는 말로 그 일이관지란 말 있죠. 일이관지란 말이 공자의 논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공자는 오도는 일이관지라. 나의 도는 오도는 나의 도는 일이관지라. 하나로서 뚫었다는 건데, 이렇게
하나로 뚫었다는 것은 엄청난 집중이, 나는 내 내면의 마음의 한 집중력을 통해서 뚫어가지고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해답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삶의 해답이 자기 자신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정자는 뭐냐면, 아, 선생님도는 충과 서다 이래가지고 충서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이 선생님이 일이관지는 충과 서구나. 일이관지에서 마음을 깨닫다 보니까 충의 마음과 서의 마음이 나온다는 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부지관이라. 자고로 옛날부터 천하 띄우고 기재 띄우고 이치 띄우고 화란 자는, 천하가 기재가 되는데 이미 이루어졌는데, 눈앞에 펼쳐있다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화란을, 화와 어지러움을 이루는 자는 개 띄우고 불능 띄우고 사려이 띄우고 예방이라. 대개가 불능해서 그래. 무엇이 사려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예방, 미리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게. 이 순간에 삶을, 펼쳐진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안주해서. 다시 말해서 기재는 잘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사업도 성공해, 돈도 많이 벌고 뭐 등등 다 좋으니까 그냥 안주해서 허물린다는 거예요. 바로 미리 또 생각해야 돼.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기재는 좋을 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상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상에서는 이 기재란 굉장히 좋을 때인데, 이 기재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일 때는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해야만이 극복이 된다. 그게 하는 거죠. 기술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개 기재의 상태에 잘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 안주해서 대개 타락하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허물어지는 거죠. 자, 초구는, 이 초구는 양이 양자리에 있으면서 육사와 응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 양자리에 있고 육사란 아주 뛰어난 재상이 자기를 도우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양이니까. 그런데 이 기재에 잘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때는 이 초구는 나아가지 말고 건개의 초유처럼 잠룡무룡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 기재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 한 거예요. 그 머물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예 띄우고 기른하며 유 띄우고 김이면 뭐라. 그 수레를 끌어 뒤에서 당긴다는 거예요. 뭐다. 이 예자는 뒤에서 당기는 걸 말합니다. 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젖을 자, 그 꼬리를 적신목이라. 이 꼬리를 적신다는 그 앞으로 그 미적기에 나오는데, 여우나 이런 것들이 이 물을 건넜을 때는 꼬리를 치켜 들고 걷는데, 이 꼬리를 갖다 툭 쳐져가지고 이 물에 닿으면은 안 걷는데요. 그냥 머문다는데 그 물을 안 걷는데요. 그러니까 유기미도 역시 물을 건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말고 이 기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자기 수양 공부를 하라. 자유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라. 어린애로 말하면 10대인데 10대 애들이 자기 기질도 강하고 위에서 어른들이 너 잘났다고 밀어주니까 철부지처럼 뛰어나가지 말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는 거지 먼저. 이게 전체 다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저는 읽을 필요도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할, 예 띄우고 기르는 그 수레를 뒤에서 이끈다는 거,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 나가지 못하고. 브레이크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띄우고 뭐라. 그 뜻이 허물이 없어져. 왜? 나가면은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걸 갖다가 말렸으니까 그 말리는 뜻이 그거는 허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하겠습니다. 그냥. 유기는 이 군자이면서 은교니까 이게 이제 부인이 부인. 왜 부인이냐 그러면 이 구하고 응이 되니까 구오왕의 부인으로 본 거죠. 군자이면서. 이 사람은 구오의 응이기 때문에 자연직 구오의 응과 호흡을 맞춰서 세상을 한번 잘 좀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오도 기재의 시대에서 너무너무나 편한 평화 시대니까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세상이 태평성대에 있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6위 입장에서는 아래우로 B가 있는 초구나 구3의 양들이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나서 몸가게 말리는 거죠. 양들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 때를 잡고 이렇게 몸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마치 부인이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 바깥을 나가면은 수레에다가 이 장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얼굴 몸보게 가려가지고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수레의 장막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돼서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자는 뭐 물축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축 뭐냐면 구오의 왕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7일인데 7일은 6초 다음에 7일이 되니까 이거는 다시 근본의 제 자리를 얻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군자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꼭 필요할 때는 9, 5가 결국은 자기 응인 6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적교에서 함부로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보면은 부상 띄우고 기불이니 불자는 천막 가리기 불자입니다. 그 천막, 그 마차를 가리는 그 이 천막을 잊어버렸으니, 가리기를 잊어버렸으니 물추가면 따라가지 않으면, 자, 9호를 따라가지 않으면 7일에 들어가기라. 7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뜻을 얻게 되는 거죠. 얻을 득자는 구이가 생각하는 뜻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이이 띄우고, 문명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덕으로. 이는 문명하고, 문명은 뭐냐면, 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정은 6이기 때문에 중정하죠. 중정이 덕으로서 상응 띄우고, 구호 띄우고, 강량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그러니. 상해는 9, 5의 강량하고 중정, 중정의 인군과 응하고 있어. 왕과. 이 띄우고, 득행 띄우고, 기재라. 마땅히 그 뜻을 행하걸라 해. 나는 군자로서 또 음으로서 양이 뛰어난 사람, 낯짝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해보겠다는 거야. 뜻이 있어. 그런데 연 띄우고, 구호 띄우고, 득 띄우고, 조냐고. 그러나 구호가 이미 왕의 존의를 갖다가 얻었고, 시이 띄우고 기재라. 때가 이미 기재, 모든 것이 다 풀려가 황창하다. 그 태평성대. 태평성대니까 뛰어난 군자인 6위도 불고 싶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태평성대니까. 혼란할 때는 바로 이 6위 같은 사람 필요하지. 옛날에 그 유비 같은 사람이든지, 옛날에 문왕 같은 경우, 문왕은 강태공 같은 거 찾고, 그 다음에 유비가 제갈량을 찾을 때는 난색이 찾았고, 난색이야. 그래서 무 띄우고 부진이 띄우이라. 그래서 다시 나아가가지고, 6위가 나아가가지고, 6위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죠.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때는. 이미 다 이뤘을 때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분들. 적어 띄우고, 제하 띄우고, 현재에. 아래에 있는 현재에 대해서. 기호 띄우고, 구용지 띄우고, 이라. 어찌 구에서 등용할 뜻이 있겠나, 이게 구호가. 이미 태평성되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구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고이 띄우고, 부득 띄우고, 수기 띄우고, 형이라. 그러므로, 바로, 625가 바로 그 행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루지 못하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7일 띄우고 득은 2 띄우고 중도해라. 7일은 어떤 시간이 지나는 거죠. 6초 다음에, 그러니까 7이니까 제자리 다시 오는 건데, 때가 지나면 제자리에 또 다시 돌아와서 7일 만에 얻는다는 것은 2 띄우고 중도라. 6위가 실없이 따라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군자로서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공부를 하면은, 즉 중도를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 전을 볼게요. 중정지 띄우고 도. 여기는 중정의 도가 있는 거죠.
수 띄우고 불이 띄우고 시 띄우고 소형이나 이것도 위소니까 피동이죠. 비록 등용될 바는 아니야. 등용되지 않은 악이야. 쓰이지 않은 악이야. 연 띄우고 무종 띄우고 불행지 띄우고 이라. 그러나 끝내 행해지지 않는 이치는 없어. 왜? 군자니까. 고 띄우고 상불 띄우고 7일에. 그러므로 술의 가리기를 읽고 난 7일에 7일 지난 후에 똑같이 당 띄우고 부득이 마땅히 다시 때를 얻게 돼. 위 띄우고 자수 띄우고 기증이면 스스로 그 중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시 띄우고 필행이라. 다른 때가 되면, 즉 자기가 쓰일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할 수 있어. 자기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실 띄우고 기증이면 그 중을 잃지 않으면, 나대지 않으면, 나대지 가만히 있으면 적 띄우고 정해라. 이게 바로 바른 것이야. 자, 93인데 93은 양이 양자리 있어요. 양이 양자리. 양이 양자리에 떡 있는데 이 우위가 흠이에요, 흠아. 상요가. 양이 양자리에 있는데 이 뭔가 이 바깥에서 혼란한 험난한 세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서 이렇게 바로잡는 거지, 바로잡는 거. 그래, 이 바로잡아가 세상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데 이 고종이라는 사람, 은나라 사람인데, 은대의 사람인데, 은대 중흥제예요, 은대. 후원시대인데, 은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 고종이라는 사람이 부열이란 참모, 노예와 같은 성 공사는 그 노예판에 있던 부열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등용을 해가지고 천하를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국내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외방에 있는 세력을 다시 정벌해가 천하를 화평을 만드는데 그때도 3년이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천하를 기재의 평화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고종 같은 훌륭한 왕들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소인들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인들이 이 방법을 쓰면 백성들을 쉼없이 괴롭히거든. 전쟁 때 죽이거든. 국가의 평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상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죠. 자, 보면 93은 고종이 벌 띄우고 기방하여, 기방은 다양한 뜻이지만 북방을 갖다 많이 본다고 하는데 사방에 오랑캐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북방이라고 보내. 북방 오랑캐. 북방 오랑캐를 정벌한다. 또 사방 오랑캐를 정벌한다 했는데 하여 3년 극지라. 3년 만에 겨우 이겼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소인 띄우고 무령이라. 이 소인을 등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고 난 다음에 소인을 등용하면 국가를 다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소인을 등용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도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기재 같은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능력이 되는 고종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했을 때는 세상을 오히려 괴롭히는 거니까 소인들은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두 가지 방법 다 했어요. 이 전에서 보면 정의천 선생도 소인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다고 해석했어요. 소인은 이런 방법을 쓰면은 왜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상활에 갈게요. 상활에 3년 띄우고 극진은 비하라. 3년 만에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피곤한 거야. 지치다는 거야. 이거는 빗자 속에는 뭐가 되냐면 백성들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는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국가의 재정을 바닥내면 그런 백성들이 고달픔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인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민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이 64. 64는 재상이에요, 재상. 국가의 기둥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둥이 되는 사람인데 이 국가의 기둥이 되는 재상의 64는 뭐냐면 이 기재란 안정된 사회, 이미 다 이루어진 안정된 사회지만도 이미 기재에 반은 없으니까
혼란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험한 세상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사람은 뭐냐면 미래의 환란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재가 곧 혼란한 사회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현재는 평화기지만도 곧 혼란이 눈앞에 닥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생각자로서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사예요. 구사. 구사는 재상자리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는 이게 비단수자인데 여기에서는 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질렀자. 그러니까 이 저질류자는 이 의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에 떠 있는 거니까 이게 배로 해야 돼요. 배조자. 배가 젖어된다는 것은 배에 물이 새는 거죠. 배에 물이 새는 거예요. 배에 물이 새다는 것은 기재의 시대에 뭔가 혼란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재의 상황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직관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항상 헌흥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흥겁은 대비책이죠. 국가의 혼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 헌흥겁이 상당히 오래된 지혜겠죠.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있던 역사에 오래된 좋은 지혜들을 늘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종일토록 늘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돼. 자, 보면 육사는 유에 배에 물이 새어듬에 유 띄우고 의하고 늘 흥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즉 물샘 계속 막아야 되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지혜들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흐르는 것 같은 과거의 그 지혜들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종일토록 늘 경계해야 돼요. 아, 뭐 잘못되지 않나? 뭐 잘못되지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앞에만 볼게요. 사제 띄우고 제꾀이 띄우고 수체라. 사는 기재꾀에 있어서 수체라. 물의 체가 돼, 물. 기재의 상유는 물이니까 기재의 체가 되라. 고 띄우고 쉬저 띄우고 위라. 그러므로 배를 취해서 뜻으로 삼았다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 기재가 가고 있는 것이 마치 배가 태평한 바다로 배가 가고 있는 현상을 갖추게 된 거예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종일 띄우고 개는 종일 동안 개인대한다는 것은 유 띄우고 소이라. 바로 의심하는 바가 있어서 이 평막이지만도 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송되고 있다는 데에는 그 지혜로 통해서 의심을 하기 있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깨어있는 지도자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예요. 즉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볼 수 있는 희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편하겠지만도 이 뛰어난 재상자리나 고국 관료는 이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고민과 근심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자, 구호는 특이하게인데 아주 이 기재가 특이한데 이거는 기재는 태평성대 어떻게 보면 태평성세인데 태평성세되니까 왕이니까 뭐냐면 이 태평성세 안이라 빠지는 거죠. 거의가 왕조가 망한 것은 이 태평성세에 망한 거예요. 모든 과거의 왕들은 태평성세가 되면 뭐 하냐면 타락을 해, 거의가. 쾌락이 빠지고. 그래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호도 태평성세가 되니까 그냥 쾌락만 즐기려고 그러고 성이 부자, 성이 부족한 거야. 성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고호의 제일 중요한 이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 기지가 되면 대개 지도자들은 이 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대개가 나태하고 쾌락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구어는 동린 띄우고 사르는 동쪽 이웃이 소를 잡는 것은, 소를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 준비라는 거죠. 불여 띄우고 설인지 띄우고 약재 띄우고 실수 띄우고 급이라. 마치 서쪽 이웃이 약재란 것은, 이 약재란 것은 간략한 이 하재인데, 여름에 지내셨어요. 여름에는 더운 때라서 재물을 많이 안 차려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시제. 특별하게 정한 경우인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안 와서 기우제 지내듯이 그럴 때 지내는 그 제가 바로 약제야. 간략하게 지내는 건데. 근데 서쪽 이웃은 재물은 간략하게 지내. 이 간략하게 지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성이 있다, 성이. 정성이 들어있다, 정성이. 소를 잡는 것은 큰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이 없고, 서쪽에서는 약제를 한 정성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성 때문에. 그러니까 구호는 화려한 왕의 자리에서 쾌락에 빠질 것이 아니라 늘 사소하지만도 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이 항상 좋을 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수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마치 수시로 제사를 지내듯이 자기 자신의 정성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제를 지내듯이 늘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제사는 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을 보겠습니다. 동린 띄우고 사류 띄우고 불여 띄우고 설인지 띄우고 시하니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서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여 같지 않아. 서쪽 이웃이 제사 지내는 때와는 같지 않아. 즉 정성이 같지 않다는, 정성의 때가 같지 않다는, 때랑 그소 정성에 들은 때가 같지 않아. 그래서 실수 띄우고 기복은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은 길 띄우고 대리라. 기람이 크게 오는 거야. 왜? 성 때문에 오는, 성 때문에. 성은 이 중용 철학의 핵심 성이거든. 이 중용은. 중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이에요. 성이 뭐냐면 이게 중용은 앞에 나오지만 성은 이거 또 여러 가지 시종이에요, 시종. 정성이 언제냐면 시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딱 맞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정성이고, 그 정성이 있어야만이 때에 적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미래가 제대로 열리기 때문에 중용은 시종임에서 성이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듯이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으로 유지하는, 성으로. 구호는. 이 평마기에도 끊임없이 정성을 갖고 이 천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람이 크게 계속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을 한번 볼게요. 오지 띄우고 제덕이 비 띄우고 불선은 이로되 오의 제와 덕이 불선은 아니로되 불여 띄우고 이지 띄우고 시해라. 이의 때와는 같지 않아. 이는 계속 확장돼 올라가는 때에 있는 거고, 우호는 이미 딱 막혀서 지금. 그러니까 기제가 정점이 이런 거죠. 아까 터닝 포인트 정점에, 기제의 정점이 딱 정점에. 이 띄우고 제와 이 띄우고 유진지 띄우고 시해라. 이는 아래에 있으면 나아갈 수 있는 때라 이게 아직도. 고 띄우고 중정 띄우고 입으면,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서 딱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 띄우고 기길 띄우고 대련이 그 길이 크게 올 수 있으니. 그래서 여는 설인지시를 할 때 설인을 구의로 봤다는 겁니다. 정의천 선생님이 구의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띄우고 수백이라. 그래서 큰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라. 길 띄우고 대례자는 길이 크게 오는 것은 제 띄우고 기재지 띄우고 시하여. 기재의 때에 있어서는 위 띄우고 대련이 큰 것이 옴이 되니 형소 띄우고 초길이 시하라. 형통함이 작고 처음이 길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 설인지 씨가 바로 구의로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때가 길하다고 설명을 갖다가 정의천 선생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오의 시대는 이 구의를 다시 끌고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오는 성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천하 국가를 계속 안정시키고 가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육은 그 머리가 물에 젖었어. 유기수. 그 머리가 젖었다는 것은 이미 물이 깊어가, 술이 깊어가 이게 머리만 겨우 내렸으니까 물 빠져 있는 거, 물에 빠져 있는 상이야. 아주 곤란한 상이야. 그러니까 상육은 이미 이 터닝 포인트에서 넘어가지고 새로운 세계, 즉 미지의 세계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고민 해야 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육은 유 띄고 기수라 여하니라. 그 머리가 젖어버렸어. 물에 빠져버린 게 있대. 그래서 아주 위태로움이라. 저를 한번 볼게요. 기재지 띄우고 기재. 기재의 극에 때서는 고 띄우고 불안이 띄우고 이라. 진실로 편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것이니 유 띄우고 음유 띄우고 처지 이 띄우고 재 띄우고 험처지 띄우고 상이라. 음유가 상위 음유가 바로 처하고 있고 이 자리에 처하고 있고 또 험체 강기는 험이거든. 험한 곳이에요. 물이 왜 이 험이냐면 물은 위에서 이렇게 샘물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이르는데 끊임없이 이 웅덩이 같은 데서 고여있다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은 항상 웅덩이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험하죠. 웅덩이 감죠. 험한 거죠. 그래서 험체의 위에 있는 것이라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감 띄우고 위수요. 감은 수가 되고 죄역 띄우고 취 띄우고 수이라. 걷는다는 것도 이룬다는 것도 역시 또한 수의 뜻을 취하신 것이라. 고온 띄우고 기궁 띄우고 지어 띄우고 유순이. 그러므로 그 궁한 것이 머리가 물에 빠진 때가 있어. 완전 물에 빠진 때가 있으니까 위 띄우고 가지라. 위험을 가히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월. 그 더 할게요. 한 줄 더 할게요. 기재지 띄우고 종이 띄우고 소인 띄우고 쳐지면 이 기재의 끝에 와서 소인의 입장에서 처하고 있다면 이렇게 소인의 바로 이 소인이 이 자리에 있다면 기폐계를 가 띄우고 입이 띄우고 되라. 그 폐하고 허물어지는 것을 완전히 폐하고 허물어지는 것을 사람이 서서 기다릴 동안이나 금방 곧바로 돼요. 서서 기다릴 동안이라는 것은 금방 이른다는 곧바로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월. 유 띄우고 기수 띄우고 여 하가 띄우고 구일이요. 그 머리가 물에 젖었다는 것은, 즉 물에 빠졌다는 것은 위태로움이 어찌 오래 할 수 있는가? 바로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 구야란 말은 어찌 오래 할 수 있냐가 것은 기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게 바로. 그럼 기재의 미제는 다음 주 하겠지만 기재의 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 속에 이미 미제가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진날 일음이 생기면서 바로 겨울을 잉태하고 있고 동진날 한겨울 속에서 일양이 생기면서 바로 여름의 뜨거움을 품고 있듯이 항상 동양사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극한 속에서 이미 쇠하는 것이 있고 쇠하는 속에서 극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종시 원리라는 거예요. 종시. 예. 끊임없이 이 세상은 종시의 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궁하게. 끝나면 시작되고 끝나면 시작되는 거.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하는 이 종시의 원리가 주역 전체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유화사상이나 노당사상도 역시 이 가운데 이치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재지 띄우고 궁하여. 기재의 궁하여 궁극에 와서 위 띄우고 치어 띄우고 유산이 그 위태로움이 머리에 빠지는 데가 이르러서 물에 빠진 데 있어. 근데 기능 장구와 어찌 장구할 수 있는가? 오래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닥쳤다는데 그 새로운 변화는 바로 마지막 꾀인 미제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제로서 주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제와 기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체가 흘러가는 가운데 항상 정점에서 기재의 상태에서 미제가 이루고 또 미제 상태면 또다시 이렇게 흘리겠죠. 그 궁극하면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는 파동으로, 모든 전체 파동으로 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여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